네, 오늘의 부탁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치과 건강 지킴이 임종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임종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치과 치료와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도 쭉 나눠볼 텐데요. 이제 가장 먼저 치주 질환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치주 질환 흔한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감기보다 더 흔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식단 변화도 이제 원인이 되고 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치과를 찾아주시는 환자 수 자체가 해가 날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충치보다도 오히려 잇몸 질환, 잇몸이 불편해서 치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도표를 보셔도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치과 치료 환자 수가 늘었다, 외래 네. 진료 명수가 늘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치주 질환이 뭐 감기만큼 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질환들 때문에 치과를 찾는지 한번 그 순위도 좀 살펴볼게요. 이제 PPT를 보게 되면은 치과를 찾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치은염, 치주 질환, 즉 잇몸 관련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아 우식, 이제 충치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이제 치수라는 거는 치아 내부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치주 질환이 치과를 찾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도 치과는 좀 바로 선택하게 되지 않는 게 치과 치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른 환자분들도 그렇죠? 이게 저도 사실은 치과 치료를 받기가 싫을 정도로 네. 일단 뭐 통증, 비용, 시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이제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잘 취합해서 치료를 필요한 시기에는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과를 방문하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탑 5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치과 치료 진료 전에 꼭 알아야 할 가장 궁금한 질문들 베스트 5를 선정하셔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질문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 의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 5.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보여주시죠. 잇몸이 아픈데 이게 치주염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잇몸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망가지는 게 순식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특히 잇몸이라는 게 망가지는 게 서서히 이렇게 망가지는 것보다는 네. 괜찮은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덜컹 하고 안 좋아지고 그러고 나서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덜컹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악화가 됩니다. 이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홈케어, 즉 이제 매일매일 하는 관리들 혹은 습관을 관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잇몸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두 축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균이고요. 하나는 힘입니다. 힘이라는 거는 MC님이 딱 들어보셔도 뭔가 네. 좀 의외다 싶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힘 네. 때문에 잇몸이 망가진다. 예. 힘 때문에 오히려 세균보다도 음. 더 잇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어. 어, 어떤 힘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안 씹는- 좋은 것 중에 이제 네. 하나가 씹는 힘인데요. 아.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잇몸이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징어 오징어 최악입니다. 많이 좋아하시죠? 네. 뭐 이제 맥주 안주로도 많은 분들이 즐겨 맞습니다. 드실 텐데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요. 그 외에도 어떤 습관들이 잇몸을 좀 망가뜨리게 되나요? 이제 식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제 본인이 이렇게 고쳐가고 좀 바꾸어가고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안 좋은 습관들이 또 있습니다. 이를 꽉 깨무는 습관들. 보통 이제 긴장하거나 아니면 좀 집중하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를 꽉 물고 이제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운동을 할 때도 이를 꽉 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습관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를 꽉 물거나 이런 습관들은 보통 밤에 잘 때까지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이게 잘 때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의식이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씹는 힘은
하루에 딱딱딱딱 이 맞부딪히는 시간을 합치면은 채 10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은 잇몸이 결국에는 주저앉게 되는, 그래서 3대 습관 중에 두 번째를 차지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꽉 무는 습관, 사실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는지도 한번 치과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습관들이 치아, 잇몸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치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즉 음, 이제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유기물, 무기물, 침, 세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로 뭉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플라그, 즉 치태라는 게 돼가지고 저렇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나 잇몸 구석구석에 쌓이게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오래 쌓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치석이 되게 됩니다. 치석. 말 그대로 덩어리,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계속 남게 되면은 잇몸이 점점 염증이 생기면서 주저앉게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되면 사실 전신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될까요? 네. 전신 건강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반대로도 이제 당뇨나 심혈관 질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 역으로 치주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즉 서로 악순환이 돌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제 치주 관리, 잇몸 관리는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심혈관 환자, 치주질환 발병 위험까지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이제 잇몸 건강을 또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전신 건강을 또 잘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종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치과 치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날리고 똑똑하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치과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5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임플란트를 한 후에 음식물이 많이 낍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이쑤시개를 좀 자주 사용을 하시나 봐요. 이게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은 네. 사실은 이게 거의 고질병인 게 특히 음식물 끼는 게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조금 자주 찾을 수 있는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이쑤시개가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많다 보니까 임플란트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잇몸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치아에 연약한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에 뿌리가 파이거나 잇몸이 해지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쑤시개라는 도구는 절대 사용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자,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게 더 좋을까요? 치간 칫솔이 차선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사실상 임플란트 주변부를 닦을 수 있는 브러쉬가 전용으로 있는데 아, 그렇군요.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브러쉬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치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결책까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잘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정확한 진료 후에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 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입안의 건강이
건강 장수에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맞습니다. 입안이 결국에는 이게 잘 씹어야지 건강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씹어야지만 그렇게 뇌 인지 발달에 도움이 돼서 치매가 올 확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입속 건강이라는 게 네. 다른 신체도 거의 비슷한 결이겠지만 증상이 또 바로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입안에서는 골막하고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없이 조금씩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치과를 정기 방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질환을 좀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치과랑 가까워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네네. 점검도 받고 치석 제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좀 스케일링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케일링은 기본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치아의 위쪽에 있는 치석들이나 치태들을 이제 긁어내고 제거를 하는 술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안도 마찬가지로 맨날 이제 걸레질을 하고 좀 이제 닦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또 대청소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치아랑 잇몸도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음. 바로 잇몸 치료라는 건데요. 조금 더 대대적으로 깊은 곳까지 청소를 해서 치석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를 통해서 이제 잇몸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을 때에도 어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대청소를 했는데도 좋아지지가 않는다. 사실 또 바로 뭐 임플란트라든지 치아를 발치하거니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치아는 또 소중하고 그만큼 값어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잇몸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대청소를 하고 가끔씩 이제 하지만서도 우리가 또 이사할 때 보면은 가구를 다 드러내고 나면은 숨어 있는 먼지들이나 쓰레기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가구를 다 드러내고 정말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 느낌이 바로 잇몸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잇몸을 드러내고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남아있는 염증이나 찌꺼기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잇몸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플라그나 염증 같은 거를 이제 잇몸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서 잇몸 건강을 좀 되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플라그나 염증 때문이 아니라 뭐 이를 가는 습관이라든지 이를 악무는 습관 때문에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갈이 같은 습관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치아 수명이라든지 치아 주변의 치주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습관들은 사실 없앨 수가 없어요. 예, 뇌에서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보호 장치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저 모델이 제 치아입니다. 예, 어. 저도 이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네네. 이갈이 장치를 10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무실 때요? 맞습니다. 예, 이게 네. 그만큼 치과 의사인 저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이제 장치를 끼고 자는 것처럼 이렇게 음. 이 악무는 습관, 이갈이가 있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런 보호 장치를 필수적으로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도 모르게 생긴 이런 습관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임종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없애고 똑똑하게 치과 치료를 받는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치과 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또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왼쪽 어금니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이갈이 그리고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이제 그 어금니 쪽이 아파서 진통제를 좀 드셨나 봐요. 근데 이게 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진통제를 드실 정도라면은 사실상 꽤나 이제 증상이 좀 있다고 하시는 맞아요. 건데 네. 진통제를 드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적절한 치료가 되거나 음. 처치가 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이를 악 물다 보면은 이게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통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치아 자체가 힘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금이 간 거일 수도 있고요. 어. 다른 하나는 치아 주변에 인대가 부은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 손목을 많이 사용하거나 허리를 많이 사용하면은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릴 수도 있고 이제 부을 수도 있는 것처럼 치아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잇몸이 부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이갈이 혹은 이를 악무는 습관 자체에 의한 그런 힘을 줄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네. 우리의 씹는 힘은 두 가지 근육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교근, 씹는 깨물근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쪽 측두근이라고 하는 옆 근육에서 씹는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힘을 줄여주는 게 바로 보톡스 치료인데요. 여기도 치과에서도 사용되나요? 보톡스를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미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씹는 힘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처럼 저도 이제 이갈이가 심하기 때문에 네. 6개월에서 8개월에는 주기적으로 맞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씹는 힘을 좀 줄여주는 맞습니다. 예, 그런 효과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를 좀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연 남겨주신 분 계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1년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앞니가 반쯤 깨졌다라고 하셨어요. 신경치료, 레진 치료한 앞니가 또 시꺼멓게 좀 돼서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불만스러우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런 식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아니면 걷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치아에 충격을 받으면은 신경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염증이 생기면은 치아의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색깔이 누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레진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니가 이제 까매지는 게 지금 많이 보이는 상황이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씌워주는 뭐 크라운이라든지 아니면 치아 앞쪽에다가 얇은 치아 피스를 붙여주는 뭐 비니어 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미적인 이제 효과를 복구하는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계속해서 색깔이 비춰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치아 하나만 단독으로 미백을 할 수 있는 실알치 미백이라는 또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잘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앞서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치아 악무는 네. 습관. 예, 그래서 중요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려야 그걸 못 들은 것 되는데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사실 말씀드린 그 도구기는 합니다. 네. 제가 쓰는 것들 아. 네. 스플린트라고 하는 이갈이 보호 장치, 음. 그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장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평소 상황에서는 이를 꽉 물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가능한데 밤에 잘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쵸. 그럼 밤에 잘 때는 결국에는 뭔가 장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제 이빨을 만든 네. 보호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보톡스로 또 좀 조절을 해 보시고, 또 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 장비를 사용하셔서 좀 잇몸에 가해지는 어떤 그런 힘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치과 의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5.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떤 거가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간 칫솔을 자주 쓰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치실도 늘 사용하고 치간 칫솔도 좀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매일 사용하다 보면 안 쓰면 너무 이제 좀 불편함이 느껴질 네, 정도로. 네. 그런데 자주 써서 안 좋은 점도 혹시 있을까요? 치간 칫솔이 예. 사실은 치과 의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치과를 갔을 때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하는 도구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사실 만능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도구도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할 때는 결국에는 치간 공극이라고 하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의 사이즈에 굉장히 잘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치간 칫솔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마다 사이즈의 크기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은
그 부위마다 다른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구비를 해서 매번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거 좀 귀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잘 쓰기가 어렵고 음. 잇몸 상처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이쑤시개처럼 그 철사가 있는 부분이 뿌리 쪽을 헤쳐가지고 주변의 치아의 뿌리가 약간씩 마모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치간 칫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무리하게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칫솔질을 좀 깨끗하게 하는 거밖에 없겠네요. 칫솔질이 예.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칫솔질을 이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치간 칫솔 대신에 뭐 이제 아까 전에 언급드린 뭐 잇몸 브러쉬라든지 네. 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자,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 좀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올바른 네. 칫솔질하는 방법도 이참에 좀 배워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이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이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칫솔질이라는 거는 양치 횟수, 양치 시간, 그다음에 양치 방법을 말을 하는데요. 뭐 흔히들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만 닦는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닦는 것 자체를 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도 닦고요. 네. 위아래로도 닦고요. 그쵸. 그다음에 칫솔을 첫 번째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45도 기울여 가지고 치아와 잇몸 사이를 공략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또 볼게요. 지금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새삼 또 배워보고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이제 칫솔을 옆으로 뉘어 가지고 또 안쪽으로 약간씩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양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저기서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 나눴었던 치간 칫솔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을 칫솔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치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 앞니 네, 아래. 앞니 아래쪽. 왜냐하면 그쪽에 타액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침이 많이 나오고 침이 많이 나오면은 그만큼 무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치석이 여기 많이 쌓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방지를 하려면은 칫솔을 세워서 이렇게 닦는 행위가 필수적인 거죠. 윗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안쪽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올바른 칫솔질을 하는 게 일단 치아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좀 배워봤습니다. 만약에 좀 궁금해지는데 무인도에 갈 때 구강용품 딱 2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원장님은 어떤 거 골라가실 거예요? 이거는 고민의 예. 여지가 없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는 무조건 칫솔을 가져가셔야겠죠. 칫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실입니다. 치실이요. 네. 예. 그렇다면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치실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치실을 기본적으로 뺐다 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네. 이제 치실이 들어간 후에 얘가 가장 잘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움직임은요. 우리가 때밀이 타월로 등을 밀 때처럼 비벼주는 겁니다. 비벼주고 옆으로 빼고 이 과정에서 거기에 옆에 붙어 있는 플라그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빼주는 액션에서 그게 밖으로 딸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실을 사용할 때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림 보면서 저희가 치실의 올바른 사용법까지 좀 살펴봤고요. 칫솔, 치실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네. 치약과 가글 요 두 아이템이 있을 텐데요. 가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농축 가글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글이 일반적인 가글이 아니고 좀 농축된 형태로 있는 가글이 있는데 이런 가글을 사용을 한다면은 치약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배워봤었던 뭐 여러 가지 양치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칫솔에 뿌려가지고 직접 그 환부라든지 불편한 부위를 닦는 데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양치를 하고 나면은 입안 전체에 25% 정도밖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75%를 세척을 하려면은 결국 입안을 뭔가 전체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가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양치만 했을 때 20몇 %라고 하니까 네. 양치질 외에도 이런 구강 용품들을 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중에 판매하는 가글액도 이게 뭐 농축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시중에 일반적으로. 예. 이제 조금씩 농축 가글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급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보면 이게 이제 농축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보통 가글액의 이제 크기가 조금 크거나 그러면은 네. 그거는 일반적인 희석된 가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점까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알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치과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나이가 많고 당뇨가 있는데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치아 2개를 발치하셨다고 합니다. 예,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나도 가능할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80대시면은 이제 고령의 연령이시고 또 이제 지병인 당뇨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컨트롤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당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임플란트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당 수치가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라면은 뭐 음. 발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 회복이 굉장히 더디거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최근 치료 이력을 봤을 때 발치를 2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발치를 하시고 나서 지금 한 2~3달이 지나셨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임플란트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상태를 좀 봐야겠지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술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인데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하고 계셔서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요 연세의 여성분들이라면 골다공증 치료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골다공증이 특히 이제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에게서 굉장히 흔한 이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골다공증을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요.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을 드시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이제 그 약을 처방해 주시는 병원과 이제 협진을 해가지고 이거를 휴지기를 가져도 되는지, 즉 네. 약을 일정 기간 끊어도 되는지, 어. 끊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득과 실을 따져보는 거죠. 이거를 끊었을 때 위험도가 골절 위험도가 좀 더 증가를 해서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약을 드시면서 수술을 들어가고 그 후에 이제 면밀히 관찰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드시고 계시거나 이제 골밀도가 너무 심하게 낮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휴지기 약을 약간 끊고 나서 수술을 들어가고 임플란트가 끝난 후 3개월 후에 약을 다시 이제 복용을 재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꼼꼼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치아 전반에 관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치아를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요즘은 임플란트로 아예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브릿지도 있었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제 사실 임플란트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사실은 정보량도 환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양이 많아졌고 또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이제 임플란트가 그만큼 보급이 안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양옆에 치아를 희생해서 브릿지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그 상태에서 허용을 하는 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가장 완성도가 높고 주변 치아를 희생시키지 않는 좋은 복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도 이제 뭐 종류도 다양하고 하니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임플란트가 좋은 임플란트인가, 네,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맞습니다. 고민들 많이 하실 네. 것 같거든요. 임플란트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장 고민을 일단 많이 하시는 게 도대체 어느 거를 어느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일단 크게 나눴을 때 국산, 외산이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외산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어.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것인가? 나는 좋은 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솔직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격이 비싼 외산을 그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네. 국산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어. 네. 요거 귀가 이만해져서 듣게 됐네요. 그러면은 말 다 한 거죠.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외산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쵸. 한국인은 아까 전에 잇몸 망가뜨리는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이었잖아요. 그쵸.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꽉 깨무는 습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족이다 보니까 깨무는 습관이 굉장히 심하신 네.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외산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버티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플란트는 티타늄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선택을 해주면은 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선택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호환성 면에 있어서도 외산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또 다른 데서는 그런 외산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부품이나 이런 거를 구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뭐 임플란트도 요즘 뭐 개인의 맞춤형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개인별로 다 다르다 해서 디자인도 좀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던데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임플란트 회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가 있고요. 네. 각 회사마다 또 임플란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3가지에서 5가지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환자분들은 고민이 너무 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 임플란트 디자인을 선택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지속성이랑 호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성이라 함은 그만큼 오랫동안 많이 쓰여왔다는 거고 임상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안정도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호환성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도 쉽게 부품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지속성이랑 호환성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많이 팔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이 쓰는 임플란트가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런 장점들을 많이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어느 정도 대중화되고 안정도가 보장이 된 디자인을 선택을 하는 게 낫겠죠. 네. 그 디자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뭔가 미묘하게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아래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얇아지는 형태가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쓰는 디자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이렇게 돌려서 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나사산이 있는데 이 나사산이 너무 촘촘하지도 않고 너무 엉성하게 생겨 있지도 않고 그런 정도의 적당한 나사산 간격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를 임플란트가 있으면은 나중에 머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게
지속성 면에서나 아니면 호환성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몰랐던 사실까지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임플란트는 이제 식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치료 후에 이걸 또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은 치료가 절반이고요. 또 관리가 절반입니다. 반이라고 할 정도로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치아랑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완전히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치아에는 있지만 임플란트에는 없는 구조, 치주 인대와 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치아 임플란트는 뭔가 아프다 아니면은 충격 보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충격에 좀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고 임플란트는 인대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반면에 또 치아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위 효과 때문에 음식물이 찢어지면서 끼는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관리가 더 필요한 영역이 될 테고 보시다시피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조금 더 잘록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로 음식물이 조금 더 껴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세균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훨씬 더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치간, 칫솔, 치실 당연히 사용을 해야겠네요. 네. 네. 이게 임플란트가 또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고생스럽게 하신 만큼 얘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친구입니다. 네. 치실 당연히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잇몸 브러쉬 같이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글도 꼭 병행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까지 필수로 좀 사용하셔서 임플란트 수명을 늘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서 뭐 낙상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또 이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안타깝게도 매년 항상 있으십니다. 어. 눈이 내리고 난 날 아니면 눈이 내리고 다음 날 한 명씩은 꼭 오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환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치아에는 이제 금이 조금씩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치아를 사용하면서 치아라는 게 아무래도 좀 소모품이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미세 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제 낙상 사고라든지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금이 가고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금이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은 치아가 실제로 이렇게 깨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시림 증상을 느끼신다면은 그거는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 치료를 꼭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복구하는 치료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앞니는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바로 사람을 대할 때 보이는 부분이라서 치료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치료할 때 이거를 당연히 여러 가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양, 색상, 어금니와는 다르게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은 요소들입니다. 이거를 또 이제 치료를 하는 방식은 크게 나눠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레진이라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니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비니어는 사실 많이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라미네이트라는 방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일단은 레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레진이라는 재료는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치아랑 딱 화학적으로 접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부위라든지 이런 데를 떼우는 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 색깔과 가장 유사한 색상의 레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당일에 간단하게 수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복구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니어라고 하셨는데 비니어는 좀 생소해요. 네. 비니어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흔히 라미네이트라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치아가 이제 부서지거나 했을 때 이거를 완전히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 최소한의 삭제를 통해 가지고 치아의 모양, 배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치아의
겉 표면부만 어느 정도 손상이 가 있거나 겉 표면부만 건드릴 수 있을 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니에 금이 간 경우에도 우리가 치료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종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치과 치료와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껏 스케일링을 3-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미백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1년에 뭐 여러 번 하게 되면 치아 관리 더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사실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네. 1년에 한 2번 정도 받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누런 색깔을 띠는 치태라든지 치석이 사라지니까 미백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치아 자체가 하얗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얀 치아를 이렇게 더러운 것들, 이물질들을 벗겨냄으로써 다시 돌려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과 의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5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확인해 볼게요. 자, 탄산음료를 마시고 바로 양치질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전 처음 들어요. 예. 이 질문을 간혹 가다가 또 하십니다. 이제 치아에 관심이 어. 많으신 분들, 네. 되게 이제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인데 탄산 말 그대로 산이지 않습니까? 네. 산을 드시면은 당연히 치아가 미세하게 겉표면에서 부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 때문에 마모가 조금 더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있군요.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일단 탄산음료 마시고 나면 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치아 건강 네. 때문에 칫솔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네. 한참 있다가. 칫솔질을 바로 하고 싶으시다면은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물을 드시거나 하면서 조금 중화를 시켜주시고 네네. 물을 드실 여건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좀 중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한 30분 후에 양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탄산물을 마신 뒤에는 바로 양치질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또 드는 궁금증인데요. 저도 이제 치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치실은 양치질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 네, 항상 모든 것들은요 양치에서는 그 칫솔질이 우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칫솔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치실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각을 이렇게 사용 순서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저는 좀 반대로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신가요? 저는 치실을 항상 먼저 해서 네. 뭔가를 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해야 이게 뭔가 깨끗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양치만 했을 경우엔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게 양치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이제 치아에 있는 이물질들은 제거가 된 상태에서 네. 치아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칫솔이 제거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게 치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순서를 보통 그렇게 잡아주는 거죠. 네, 오늘 좀 바로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종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로 또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또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양치를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하셨어요. 이게 또 붓고 불편함이 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직 치과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진 않으신 것 같거든요. 이게 치주 질환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잇몸에서 양치를 할 때마다 피가 난다는 거는 확실히 치주 질환이 있기는 있으신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얘기를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치주, 잇몸을 악화시키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랑 세균인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잇몸 속에 숨어 있는 세균들 아니면 치석이나 치태 덩어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두 번째, 씹는 힘이 너무 강하거나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잇몸이 항상
부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셔야지만 이 원인을 사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치과에 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거는 치과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치과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원인 때문에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잇몸 내려앉음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치료 없이 잇몸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약을 먹으면 재생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한숨이 나는 질문인데 네. 잇몸약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치태라든지 치석이 관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조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잇몸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요, 잇몸약 안에는 대부분 진통 소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을 가려주는 효과밖에 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증상을 점점 더 키우는 역효과가 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잇몸약을 계속 드시기보다는 일단은 치과에 찾아가셔가지고 본인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잇몸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일단은 문제를 잘 제거하시고 추후에 드시는 걸 권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아 건강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임종 원장님과 함께 치과 치료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요. 지금 치과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치료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홈케어, 매일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치료는 절반일 뿐이고요. 관리가 또 절반입니다. 치료의 수명을 결정짓는 것도 관리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관리법을 말씀드린 거를 잘 숙지하고 요거를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보조 도구들 있잖아요. 칫솔을 비롯해서 치실이나 치간칫솔 이런 것들도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치과 자주 가지 않게끔 치아 건강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과 치료법들도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